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도 이제 박선영 옛날에 교육감 2번 넣었던 교수 이분을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계속 이제 지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고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명을 계속 한기호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대법관입니다. 이번 12월 달에 김상환 좌파 중에 좌파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거기에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용주 판사를 제청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하고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법관은 이게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표결합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은 동의는 필요 없죠. 재판소 소장만 국회 동의를 받고, 그런데 대법관은 전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마용주 대법관, 이제 정통 법관으로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이제 해박한 법 지식으로 제대로 원칙을 지켜온 이는 판사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겁니다. 마용주 대법관이 어떤 분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서울 합천 고향의 선배이고 대학도 선배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23기 연수원 동기인데요. 아마 그런 배경 때문에 지명된 게 아니에요. 워낙에 법원 내부의 실력과 인품이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9명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용주 대법관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겁니다. 이제까지 아마 대법관이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대법원장은 있죠. 근데 이 대법관은 없어요. 대법원장은 저번에 국회 부결된 예가 있었죠. 또 자진 사퇴한 적도 있고.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마비되면 큰일 나거든요. 헌재하고 또 달라요. 헌재는 이제 9명이 굵직굵직한 사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건이 적어요. 대법원보다 훨씬 적어요. 요즘 탄핵 사건이 많아가 좀 바쁠지 모르겠는데 9명이 있는데 한두 명이 없어도 심리를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판사 1명이 없으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루에 700건이 옵니다. 하루에 대법원에 700건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전원합의체는 큰 지장이 없을지 몰라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대법원은 부가 있죠. 1부, 2부, 3부 이렇게 4명씩 한 조가 돼가게 3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움직이면 우리나라 사건 엄청난 사건이 올스톱 될 수가 있어요. 특히요. 구속 형사건은 무조건 대법원이 4개월입니다. 구속 형사건은 무조건 4개월 내에 끝내면 안 그래 풀어줘야 돼요. 휴가권도 풀어줘야 돼요. 근데 판사가 없으면 되나요? 대법원이 이게 되나요? 그러면 다 풀리려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민사도 문제지만 형사사건에 하루에 700건이 올라온다고 대법원에. 근데 대법원이 비어있다. 대법관이 비면 이거는 헌재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요, 국회에서 부결시킨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이미 9명이 구성돼가지고 검증 다 해가지고 쭉 절차별로 밟아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결합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9명의 추천위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3명 추천하고 거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결하나요? 그러면 이게 난리 나죠. 아마 대법원에서 역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장난은 못 칠 겁니다. 특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이런 게 장난은 못 칠 겁니다. 저는 마용주 대법관이 그 국회 동의를 받아 통과될 걸로 봐요.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요. 또 이게 국정마비, 이거는 이제까지 하고 틀릴 겁니다. 국정마비 정도가 아니고 재판이 마비되면 전 국민이, 재판받는 국민이 얼마냐고요. 완전히 국정이 마비되는데, 그럼 새로 대법관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로 지원받고, 또 이게 새로 9명 구성해서, 또 이게 새로 검증해서 새로 하려면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법원이 마비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대법원이 마비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용주 대법관을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어떻게 된다? 전화비체로 가면 이게 13명이죠. 전체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14명인데, 그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분이 이게 빠지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게 13명이 전화비체로 가거든요. 이재명 재판은 전화비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조국 사건은 틀려요. 조국은 이게 구속하면 되지만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되면서 434억이 토해내기 때문에 전화비체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게 그 김상환이 나가고 마용주가 들어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일 탄핵 의결이 있어도 오늘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고 오늘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는 겁니다. 내일 탄핵 의결이 있든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하고 있잖아, 의연하게. 그 외에도 국무회의 심의 거친 여러 안건을 다 결재했습니다. 법령안도 다 결재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정이 1초도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소신이고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의연하게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그대로 이제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의 지지가요. 지지가 이제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게 지지 화환이요.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검찰총장 때 추미애가 탄압할 때도 화환이 많이 왔죠. 옛날에 이 화환이요. 옛날에 한동훈이 특검할 때 진원정이가 화환 보내기 운동했다는데 그 부인 진원정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화환 보내기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한동훈의 부인 진원정이는 화환 보내기 운동을 했다고 장해찬이가 폭로했잖아요. 장해찬 최고가 폭로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게 절박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야, 두채난에 화환이 2,000개가 넘었다. 2,000개가. 대통령실을 몇 번에 둘러싸고 녹사평역이죠. 그게 그 옆에 이태원역 옆에 여기까지 1.5km 녹사평역까지 화환이 채우는 이런 게 엄청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의 민심이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 그 증거로 화환이 1.5km 녹사평역까지 폭발하고 있다. 이거는 사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가짜뉴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뒤에서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방송을 아직 공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화나 아직 안 저는 보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서정TV 하나 보내야 되겠네. 지금 이게 제가 아직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중 집회 연단에 서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지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짜 여론, 조작 여론에 타게 몰입해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갤럽에서도 탄핵 반대가 20% 정도 되죠? 오늘 놓는 게 갤럽이에요. 탄핵 찬성이 아마 70몇 %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가 20이면요. 원래 갤럽의 대통령 여론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1%로 좀 떨어진 거 맞아요. 17에서. 그건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언론들이 선동하고 뭐 엄청나게 내란 광풍이 부니까 국정 지지율은 이게 좀 떨어진 게 맞지만 그러는 게 중요한 게 갤럽에서 탄핵 반대는 아직도 20%입니다. 오늘 놓은 게 20%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계엄 있기 전에 17%까지 떨어졌잖아. 근데 탄핵 반대가 20%야. 우리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없었죠. 뭐 거의 뭐 5% 미만, 3% 이랬잖아요. 근데 그 광풍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요 탄핵이 부당했다는 게 압도적이죠. 오죽하면 그 한동훈 지지하는 이런 한빠 유튜브도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자하고 이번에 찬성한 사람이 다르다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봐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찬성한 사람은 배신자로 보는가 봐.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하고 탄핵 찬성하는 뭐 조경태 또는 김재섭, 김상욱 이런 자들 있잖아요. 뭐 안철수 이런 자들이 그때 박근혜 때 탄핵 찬성하고는 다르다. 그때는 탄핵 찬성이 배신자였지만 이번에는 뭐 탄핵 찬성하면 충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방송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고 헛웃음이 나요. 야,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탄핵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뭐 잘못된 거다. 그때 찬성한 거는 배신자가 맞는데 이번에 탄핵에 찬성하는 거는 박근혜 찬성자하고 다르다.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게 충실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친한 유튜버가 이름 안 밝히지만 뭐 친한 유튜버는 있나요? 몇 개? 뭐 몇 개 없잖아요. 거기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제가 알기로 그분들 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방송에. 그때 박근혜 탄핵 방송에서 반대한 사람은 진짜 저 거짓말하고 저는 쟤밖에 몰랐어요. 쟤밖에 없었어요. 그때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근데 이제 와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배신자 프레임하고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탄핵 찬성하는 게 우리 충신이다. 배신자가 아니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때도 배신자고 지금도 배신자입니다. 박근혜 탄핵 주장한 사람들이 배신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이것도 배신자입니다. 자유파의 우리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그렇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한번 내일 표결은 봐야 되겠지만 탄핵에 대충 보면 알겠죠. 당론이 아직 부결이 당론이기 때문에 누가 현장 들어가는지 또 공개적으로 떠드는 자가 벌써 뭐 7명, 지금 8명 확보했다, 10명이다 이렇게 떠드는데 뭐 저희는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헌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팽팽하잖아. 1명, 2명, 200명이냐 되나 안 되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246대 234대 56 234 56 234 56 외우기 좋다 했잖아요. 그래도 압도적이라도 지금 와서 역사는 박근혜 탄핵한 자들은 배신자들이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건 한동훈 측에도 인정하잖아. 한동훈 측에서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 갤럽의 여론이 탄핵 반대가 20%라는 거는 엄청나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저는 탄핵이 또 만연하게 의결돼도요. 우리 노무현 때처럼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진짜 탄핵 의결되고 나면 더 여론이 반대 여론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그건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법조인의 양심으로 봐도요. 우리 헌법학계 가장 태도 허영 교수죠. 허영 교수예요. 허영 교수가 뭐라 했냐면 계엄의 요건의 1차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허영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단계로 판단은 국회가 하겠죠. 대통령이 계엄 요건 1차 판단하고 그 다음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해서 해제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저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대통령, 2차적으로 국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 판단을 하는데 저는 헌재가 상당히 법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심리하면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내일 지구 종말이 아니고 내일 탄핵 의결이 있더라도 오늘 밤 내일까지도 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치 흔들림 없이 행사해야 된다. 지금 행사를 잘하고 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지지한다. 막 화환을 엄청나게 1.5km 덮을 정도로 보내고 있다. 이거는 절대 조작된 여론이 아니고 이게 바로 진짜 자유파 보수 국민의 여론이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영원한 자유파의 적이고 배신자다. 박근혜 대통령 찬성했던 자들도 유승민, 김무성 배신자고, 이번에 찬성하는 한동훈 뭐 표는 없지만 찬성하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좌파에서 이따가 우파로 넘어가지고 단물만 빨아먹다가 뭐 윤석열 씨 어쩌고 저쩌고, 이게 조경태입니다. 이런 자가 조경태 너는 씨도 붙이기 아깝다. 이놈이다. 놈이라고 해야 돼요. 조경태. 완전히 위장에게 우파로 넘어와서 단물만 빨아먹던 이 자가 조경태 아닙니까?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반대했다가 일주일 만에 커터칼이나 또 협박 문자에 굴해가지고 찬사가 돌아서 김재섭이나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오락가락 하는 뭐 진종호 이거야 뭐 정치 알아요. 사기 운동마도 오는 자 아닙니까? 진종호. 또는 한지야? 이런 게 이거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자들은 김상욱이나 이런 탄핵 찬성자들은 영원한 자유파의 적이로 배신자다. 아마 역사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이번에 화환 보고 상당히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힘을 내시고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는 그 길에 우리 서정TV도 끝까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